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술의 원리에 대해서 나머지 일곱 번째 원리, 조화의 원리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조화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이라고 미적 가치 판단이라고 우리가 우리 학생들하고 열심히 큰 소리로 같이 따라 했습니다. 이 조화의 원리는 미술에서의 조화, 미술에서의 조화의 원리는 미술 요소들의 둘 이상의 미술 요소가 그런 미술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호 관계에 대한 미적 가치 판단, 그것이 조화다. 조화는 미술적 가치 판단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그 판단이 조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적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술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술에 대한 상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술에 대한 아는 것 전부를 통합한 그런 판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술의 미적 가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조화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조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술을 제작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의 요소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 10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가지의 미술적 요소들이 하나 둘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상식들의 판단, 그것이 조화다. 그런 조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미술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미술 조화라는 것은 분리하는 게 아니고 딱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개척하는 것도 아니죠. 어떠한 통일을 된 그런 전체로서 통일을 전제로 해서 고도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고도의 표현 효과가 바로 조화로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미적 가치 판단에 의한 고도의 표현, 그런 효과가 바로 조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중요한 또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질서, 이것이 바로 여기 있죠.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조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화가 조화란 잘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약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이걸 또 하는다 해놓고는 여기 있네요. 이제 넘어가네요. 이제 이렇게 조화는 전체와 부분의 어울림, 선생님 말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전체와 부분들 간의 어울림, 이것은 뭐냐? 색이나 크기나 혹은 질감, 면, 이런 것들의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와 부분 간의 어울림,
관계의 어울림이 조화다. 이런 전선면, 이런 조형 요소가 융합되고 결합되고 호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화로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뭐 그냥 어울리는 상태 혹은 미적 가치 판단, 고도에 표현되는 그런 상태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화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조화는 유사적 조화와 대조적 조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사적 조화, 뭐 말 그대로 비슷비슷한 형태 혹은 비슷비슷한 색으로서의 조화로움을 우리는 유사적 조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조적 조화라는 것은 성질이 다른 이질감이 있는, 그러나 반대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그런 조화가 대조적 조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 이런 노래겠죠. 그 무슨 노래가 있는데, 가까운 듯이 먼 것, 아닌 것처럼 그런 것, 뭐 이런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그룹에서 그 남녀가 듀엣으로 부르는 그 노래 제목을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같은 그 아주 재밌는 긴것처럼 아닌 것처럼, 아닌 듯 말 듯, 뭐 이런 것이 대조적 조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유사적 조화와 대조적 조화로 우리는 조화를 구분할 수 있다. 비슷비슷한 것들의 조화도 조화지만은 완전한 이질을 된 반대되는 것들도 조화로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아름다움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죠. 비슷하면서 조화, 다르면서도 조화, 아니면서도 긴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노래 제목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음에 알면은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여러분들에게 녹음을 해갖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네요. 그림에서 우리는 보듯이 조금 전에 유사적 조화 그리고 대조적 조화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사적 조화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면, 선 이런 것들이 같은 성질의 형태죠. 같은 성질의 요소들이죠. 이런 요소들이 비슷비슷하게 사각형, 선으로, 면으로 이렇게 유사한 것의 표현. 그러나 둥근 것과 면은 면은 이질감이 있고 성질이 다르겠죠. 다르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큰 면이 있으면은 둥근 구도 있고 원형도 있고, 색채가 파란색이 있으면은 반대되는 검은색도 있고, 뭐 이렇게 진한 색도 있고 연한 색도 있고, 이러면서도 이렇게 화면의 조화롭게 그리는 것이죠. 자, 조화에는 형태나 색이 비슷한 것끼리 어울리는 유사적 조화, 형태나 색들이 비슷하게 어울리는 이게 분위기. 파란색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것이 어울리는 그런 유사적 조화, 융화, 뭐 그런 거, 친근감, 전체적으로 정리된 그런 느낌들, 정리가 된 느낌, 유사적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 조화는 이렇게 활기가 차고, 좀 다른 이질감이 있는 것은 활기가 차고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유사적 조화와 대조적 조화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림에는 많은 요소들이 어떠한 많은 원리에 입각해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주 좋은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전체와 부분의 어울림, 전체적인 이런
어떠한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와 이런 부분 간의 어울림, 또 혹은 색이나 크기나 이런 여기 밑에 보면은 약간의 다른 색으로 질감을 표현했죠. 이게 두드러운 것 같고 뭐 두터운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이 질감이죠. 이 질감의 표현 이런 요소가 이제 융합되고 어울리는 상태. 그냥 점도 있고 어떤 면도 있고 이 한 면에다가 선이 쭉쭉 넘어갔죠. 이런 선이 넘어가고 이렇게 노란색이 여기서부터 지나가는 이런 점으로 짧은 선으로 이렇게 역동성도 나타내고 또 어떤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균형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어떤 형태도 진한 색으로 혹은 노란색이 덩어리로 여기하고 좌측과 우측에 무게감을 주면서 변화를 주고 이렇게 했는 것들이 잘 표현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강조, 화이트, 눈이 일로 가죠. 눈이 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씩 나갔다가 다시 절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의도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작가들은 이렇게 어떤 작품을 보면서 눈을 땡기는 거예요. 시선을 땡겨줘야 됩니다. 딱 봤을 때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저 그림 뭔가 싶으면 눈을 탁 멈추게 하는 것이 강조의 효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여기서 재미를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작가가 보게 만드는 게 화면을 다 훑어보게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작가의 작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기교 혹은 그 사람의 실력 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잡아주니까 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와 작품의 심상 마음들이 딱 맞을 때는 딱 서는 거잖아요. 서고 저기 뭔 것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작품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작가가 나무를 하나 그렸을 때 저 나무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보고 너무나 슬펐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요동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상자들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도 만들지만 작가가 그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교감이 된다. 동일시되었다. 그런 이 작품이 약간의 소품이지만은 이 소품에도 굉장히 작은 그림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화면 속에서 무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한한 깊이 여기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체에서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 공간에서 나의 심상에 서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서 들어가고 몰입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는 거예요. 그림에서 조화롭게 표현하고 땡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인이 되고 조화는 어떤 것이다. 이런 그림을 연상하면서 조화롭게 명가면 유사조화와 대조적 조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유사는 비슷한 거. 이질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미적 가치가 있다. 미술에서 기술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다르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쓰레기 속에서의 아름다움의 발견, 이런 것들이 그런 발견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술이죠.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미술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여러분들의 심상이, 여러분들의 가슴이 조화로운 그런 일상이 되도록 또 조화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미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시선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선생님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7대 불가사의라는 선생님이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봤겠죠. 저는 그 영상을 봄으로써 정말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발견했는 감독은 정말 또 다른 눈으로 이 사람은 그 시각을 그렇게 봤구나. 세상을 그렇게 봤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7대 불가사에 있는 실존하는 그런 건축물과 그런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넘어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의 발견을 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7대 불가사의한 그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현실,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생각을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들이 점점 변해지죠. 점점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은 본면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어울림, 이것이 미술에서는 꼭 필요하고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어울림 조화인데 이런 조금의 이질감이 있는 것들의 모습들도 조화롭게 보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죠. 다르면서도 조화롭죠. 이것이 어떤 조화에 들어가겠는가? 대조적 조화에, 전체적으로는 대조적 조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유사적 조화고요. 대조 하지만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이런 지금 그림들은 우리가 생활 디자인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조화로운 모습들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화. 그리고 다음에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라는 미술적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이런 요소들, 선생님은 항상 미술의 요소를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미술의 요소, 형태나 색채 같은 이런 요소들의 대비를 해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리다.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색채, 재료, 성질 등을 대비 전혀 다른 것들끼리 어울리게 하는 것을 대조 또는 대비 효과다. 아까 전에 뭐 조화가 그런 거죠. 조화와 함께 대비도 그런 효과가 있다. 대조되는 것들도 아름다움이다. 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죠. 성질 혹은 분량을 달리하는 대조되는, 대비되는, 달리하는 둘 이상의 요소를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론이라 하는 게 어렵죠.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공간이 어딘데? 라고 묻겠죠. 공간이 어디? 화면 속의 공간. 여기 공간, 미술 캠퍼스 도화지 공간, 그것도 공간이에요. 화면 속의 공간으로 접근하여 나타나는 어떤 현상, 아름다운 현상, 변화된 현상이 참 여러 가지 장황하고 어려운 그런 글이죠.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글로서도 충분하게 대비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대조적 조화 뭐 그런 거와 개념은 비슷하다. 분량과 달리하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 반대되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런 것들도 요소들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대조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대조는 대비는 뭐 대조라고 해도 되지만 대비는 특히
균형, 리듬, 통일 이런 데 대한 변화를 효과 있게, 변화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 성질 불량, 뭐 돌기생활 현상, 뭐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하나의 그림보다는 못하겠죠.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죠. 대비 나타나잖아. 진하고 연하고,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대조고 대비다. 이런 성질 또는 분량이 성질이 다르죠. 삼각형, 원형 이런 게 다르죠. 둘 이상의 것이 공간적으로 이런 공간, 화면의 공간 접거나 이렇게 붙어가고 만들어지고 그리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대비라는 말씀입니다. 대비고 대조라고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비, 다른 그 모습들이 조화롭게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원리가 대비 원리. 이 그림 좋은 게 하나 나타났죠. 반대되는 뭐 리듬과 균형, 뭐 이렇게 변화도 들어가고 이런 파랑과 빨간색과 이렇게 움직임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 뭐 대체적으로 이런 뭐 리듬과 균형, 뭐 통일 이런 변화, 여러분들 우리의 집중력의 한계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선생님 또한 여러분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해도 자꾸 산출보로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맨날 보는 거고, 맨날 뭐 하는 거고, 맨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또 이야기하다가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막 지나가고 싶은 거야. 정말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또 여러분들이 앞에 있고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고 이런 원격 수업이 아닌 등교 수업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기도 하고 이론도 질문도 하고 같이 설왕설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즐거운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영상으로 이것이 간직되고 저장될까 봐 선생님은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점점 3000% 빠지고 싶다. 오늘 3000% 이야기 2번 했죠. 그게 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이에 대한 뭐 화면에 대한 조형 요소들 반대되고 리듬과 균형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보이죠. 아, 이게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선의 성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선형은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이 강하고 그런 모습 그렇잖아. 선이. 그러고 여러분들 균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균형이 있네. 균형은 자 여기에서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걸 보셔야지. 자 요거 동그란 이런 어떠한 선에 대한 또 여기에 대한 간격에 대한 것. 간격이 좀 늘어났죠. 여기하고 요 늘어나게 보이죠. 이거 여기에 대한 균형감을 주기 위해서 이 작가는 저기 빨간색으로 끝까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붙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 끝까지 갖는 거고 여기서는 이것은 여기까지 간격을 뒀는 겁니다. 이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균형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작가들이라도 모두가 이런 것들은 의도를 하는 겁니다. 균형감 그리고 리듬도 줘야 되겠다.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낯선형의 어떠한 표현, 선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헛짓 다 뿌리는 거예요. 이 확 눌러서 데칼코마니 같은 기법으로 눌러갖고 대칭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요소와
어떠한 원리들을 포함해서 이 작품은 나왔는 거예요. 분위기,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뒷바탕에 배경의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바탕이었던 분위기. 이게 그렇게 배경을 주고 이걸 하나 선을 꺼주고 같은 이질감을 나타내니까 뭐가 생깁니까? 화면 속에 공간이 생기잖아. 이게 앞을 나오고 이건 더 뒤에 공간이잖아. 이게 공간입니다. 이게 공간. 여기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 보세요. 이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이게 공간이죠. 이 공간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것이 이거와 이것이 떨어져 있는 거. 공간이 어느 정도 뒤에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 앞에는 이게 공간적으로 접근하고 이게 화면에서의 공간은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의 공간, 캠퍼스 속에서의 공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간적으로 서로 관계가 되고 이것들이 리듬으로 변형으로 요소 등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대비는 조금 전에 또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는 밝음이 있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거 여기 똑같은 말씀. 밝고 어둡고 진하고 그런 거예요. 밝고 어둡고 진출 앞으로 나가면 진출이 있으면 후퇴가 있고 자 진출이 있잖아요. 이 튀어나오잖아요. 후퇴가 뒤에 가는 게 후퇴예요. 후퇴가 있고 그렇죠. 또 작은 것이 큰 것이 있으면은 작은 것이 있고 크기가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대비를 시킵니다. 이것이 대비잖아요. 시각적으로 파란색을 요구하고 큰 거 작은 거 공간 이거 공간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대비다. 시켜 특성을 강조하고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원리가 대비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가 대비라는 원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미술품을 만들고 조형작품을 만들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수직과 수평 가는 것, 굵은 것, 어두운 것, 뭐 밝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부드럽고 딱딱한 것, 대비시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뿌리고 찌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그때 수평과 수직 뭐 이것들이 몸에 스며들어야 된다. 가는 것이 있으면 굵은 것이 있고, 그죠? 진한 것이 있으면 연한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으면 밝고 이 명암이잖아. 어둡고 밝고 뭐 그런 거잖아. 선이 굵고 가늘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갈 때, 미술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미적 감각 전체를 활용한 작업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강렬 뭐 이렇게 해주는 강렬이 시선을 땡겨주는 거예요. 강조해서 탁 들어갈 때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뭔가 눈에 탁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렬합니다. 강렬을 강조시킬 때. 자, 이 대비입니다. 갈 수 있도록 입진할수록 대비 효과가 크죠. 같은 유사한 톤으로는 대비가 좀 적어지죠. 대비의 어떤 모습들. 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비는 리듬, 균형, 통일의 변화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대비는 쓱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무슨 휴대폰 광고에 그런 게 나오대요.
쓱 하니까 쓱 대보고 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대비는 이런 모습, 이것들이 선생님의 소리를 그림으로 각인하면 되는 거예요. 쓱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쓱 스캔해 보는 거예요. 쓱 봤습니다. 대비의 효과는 약하고 진하고 저런 것들이 대비구나. 선생님 십색상원이 또 좀 전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색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끝 부분에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섭섭해서 끝부분에 십색상원에 대해서 빨주노에 녹청하는 보라 자주색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선과 직선과 사선과 뭐 수평선과의 대비, 큰 것과 작은 것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런 예로 조금 약하지만은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 학생들이 7세 남학생들입니다. 이것도 형태나 색채 이런 대비, 이 학생은 이것을 자신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대비의 효과를 잘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딱 세 가지 색이 있는 거예요. 요까지 그림인데 요거는 그림이 아니죠. 이것도 잘 어울리기는 어울리네요. 색채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인데 요까지 이런 대비의 효과가 잘 나타내는 학생의 작품이에요. 이래 보니까 잘 나타났죠. 강조가 되는 거예요. 대비에 관련된 그런 학생 작품이다. 요거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나왔네. 이 그림이 이게 자꾸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그림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대비, 어차피 그림을 보면은 흰색과 이런 대비다. 저런 대비고 저기 뭔고? 이 작품이 어떤 거고? 그림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비에 의한 그런 작품, 대표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떤 대비의 모습들, 어떤 그림들, 디자인에 속하는 그런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문양, 대비를 활용한 그런 그림들. 마티스라는 그 야수주의, 야수파에 속하는 마티스, 루오 뭐 이런 작가들의 전형적인 대비를 활용한, 대비의 원리를 활용한 그런 작품을 그리는 거예요.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대비, 빨간색과 초록색에 대한 대비를, 노란색인 대비를 강하게 해서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게, 그림에서 강하게 인상을 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식탁과 이런 빨간 식탁과 벽지와 하녀의 모습, 하녀와 까만색과 이런 모습들, 또 창문 너머의 풍경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빨간과 초록의 보색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 그래서 많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드릴까 막 하다가, 이 그림은 대비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작가가 굉장한 어떤 마음의 심란한 모습과 나름대로의 열정과 혹은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리의 느낌의 표현들을 한꺼번에 했는 거예요. 점과 선과 면과 움직임과 이런 점선들의 움직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요소들이 점, 선, 면, 색채, 명암, 공간감, 공간이 있죠. 공간감, 양감, 질감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구도적으로도 쫙 구도가 잘 안정된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요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한다고? 쓱 기억한다. 쓱 사진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미술의 모습이고, 이것은 모르잖아, 여러분들. 이건 어떤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자, 선생님이 미술에 대해서 또 뭐 약간의 여러분의 미적 감수성, 또 미적 재산, 미술적 상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작품을 추상작품이라고 하죠. 추상작품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겠지만은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추상 미술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몬드리안이라는 작가가 그 대표적인 작가예요. 굉장한 이성적이에요. 어떤 나무를 굉장하게 기하학적으로 쫙쫙쫙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청황 이런 식으로 쫙 나눠가지고 큰 거목을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르고 계속 에스키스하고 이 사람들이 작품을 변화시키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몬드리안의 작품. 적청황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차가운 이성적인 추상 작품이 있고, 잭슨 폴록이라는 그 작가는 추상미술 지금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작품이 추상미술에 대한 추상 작품이기 때문에 추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미적 지식, 상식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은 이 마음을, 그야말로 불타고 뜨거운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을 색으로 움직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작품의 과제에 있겠지만 뿌리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뿌렸어요. 이 사람은 평생은 미술을 뿌리기부터 시작했는 거예요. 뿌리고 색깔. 이 뿌리는 그런 작품이 이 사람이 10년 뿌리고 20년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느낌들을 쫙 그 뿌리면서 그 사람의 행위도 그 미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어떻게 이 사람의 모습과 환상과 환영과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그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뿌리는 그런 잭슨 폴록, 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겠죠.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와 몬드리안이라는 작가의 추상미술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다.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추상인데, 이것은 이 작품은 왜 선생님 서론을 기렸냐면, 이 작품은 어떠한 면으로서의 이성도 있고 이성적인 차가운 이성이 있는 그런 차가운 추상도 표현했고, 한편으로는 뜨거운 추상도 표현했고, 뿌리기도 하고 끓기도 하고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감성도 표현을 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미술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감성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추상미술이구나. 자, 여러분들 쉽게, 자, 여러분 추상미술을 표현할 때 물론 사물을 표현하고 대단히 이성적인 몬드리안이라는 작가가 있듯이,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느낌을 표현하는 게 없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잖아. 생각이잖아. 하지만 있는 거잖아. 여러분 전기를 그리고 싶어요. 전기가 찌릿찌릿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찌릿한 거예요. 이 찌릿한 전기 자체는 찌릿한 게 아니잖아. 전기는 그냥 선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그게 있는 거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이 있잖아.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뭐가 시원하잖아요. 이게 손으로 부채질을 할 때 바람이 이 바람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